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고소웅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반세기 만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이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롤 모델입니다. 그들이 이 한국의 성장 비결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불모지에서 과학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조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했던 대덕 1세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덕 연구단지 1세대 과학자인 장인순 전 원자리 연구소 소장을 직접 모시고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덕연구단지가 착공 2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경제개발이 최우선이었던 1970년대. 한국의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이었다. 산업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전담할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당시 정부는 과학기술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으니 바로 대덕연구단지의 시작이다.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구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 1세대 과학자로서 원자력 발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장인순 박사와 함께 대덕연구단지의 역사와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조명해본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거기 제1세대 그렇습니다. 과학자시니까 대덕의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 대덕단지가 옛날과 비교해도 지금 많이 변했죠? 제가 왔을 때는 우선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73년에 대덕연구단지가 시작됐는데요. 네. 첫 입주는 78년에 처음에 표준연구원이 들어왔고요. 79년에 이제 소위 해결로 개발공단,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제가 왔을 때 지금 원자력연구원 자리에 건물이 딱 2동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건물이 60동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덕연구소 전체 단지를 보면은 출연연구소가 한 30개 가까이 있고요. 예. 또 공공기관하고 기업이 1,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네. 연 매출이 약 17조 예. 원에 달하고 있고요. 연구원이 27,000명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그 박사학위 소유자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야말로 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 그렇게 발전됐는데 당시에 대덕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참 우여곡절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허허벌판에 과학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경제에 좀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판에 대덕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70년대 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겨우 200불에서 300불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예. 역시 이제 국가 원수의 그 강력한 의지가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대덕연구단지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력을 그렇습니다. 예. 확보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해외에 거주하는 과학자들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예. 여름이 되면은 그 해외 과학자들을 많이 불러다 세미나를 시켰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발전의 모습도 보여주고 예. 또 많은 격려도 우리가 해주고 또 와서 돌아보니까 옛날 있을 때보다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돌아가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의 과학기술이라는 건 뭐 불모지나 그렇죠.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참, 뭐, 물론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명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연구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게 많았을 텐데 박사님 어떻게 해서 여기 돌아오시게 됐어요? 이제 첫째는 이제 그 여름에 그 78년에 한국을 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재미 과학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할 계획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 하는 곳에 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불소화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 가장 위험한 물질이고 또 원자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예.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됐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가장 어려운 것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료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올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예. 한국 귀국을 했었습니다. 예. 참 돌아오셔서 큰 일도 많이 하셨는데 예, 예.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당시에 그때 상황이 뭐 재료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게 모자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충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우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실험실에 오니까 그 실험대도 없이 그냥 그 사과 박스에다 비닐 덮어놔. 예. 그리고 연구비가 그 당시에 우리가 연구팀이 6명이었는데 연구비가 1,000만 원 채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팀이 연구비를 수십억을 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연구비가 적다는 것은 연구 실험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실험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험 부품을 구하려고 청계천을 수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하.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오다를 해서 물건을 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고 그렇죠. 비싸요. 근데 청계천에 가면은 없는 게 없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청계천을 그 복귀하는 걸 보면서요. 예. 제가 서울시청에 건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청계천에다가 조국 근대에 비 하나 세우자. 예. 사실 그 당시에 청계천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마 많은 부품을 아마 청계천에서 아마 조달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 그리고 또 가난한 학생들은 거기서 책을 구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청계천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과학자 하면은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뭐 연구하시고 뭐 공부는 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지금들은 이제 그 공부벌레들만 모여있는 과학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연구단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여유를 지킬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정말 그때는 일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평균 80시간씩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무슨 차도 없었고 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 좀 다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도 있고, 그렇지. 뭐 주변에 갈 곳도 많고, 이제 했는데 사실 80년대, 90년대는 정말 그런 그 낭만 같은 건 전혀 꿈도 못 꿨고요. 네. 그때는 그야말로 일만 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가깝게 예.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대덕 연구단지의 예. 그런 과학기술 발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솔직하게 말하면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수준에 비하면 적어도 이제 한 그 탑 10 안에는 충분히 들었다고 보거든요. 완전 상위권이군요. 예, 왜냐면 보시죠. 그 뭐 IT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거, 예. 뭐 이런 거 보면 세계 탑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의 분야가 원자력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국내 그 원자력 분야의 아버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평생을 이제 여기에 몸을 바치셨는데
앞으로 원자력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그 모습을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예, 영상을 본 다음에 예,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시설 용량이 각각 95만 킬로와트인 원자력 5호기와 6호기도 기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심했다. 인력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그 시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지만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에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뿐이기도 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이 됐다. 또한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만큼 대한민국은 원자력 선진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된 원자력 발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청정 에너지다.